겨울바다에 목숨을 건 사나이들. 심해의 붉은 보물을 찾아 나섰다. 눈보라 속 망망대해에서 시작된 목숨을 건 조업. 겨울바다의 붉은 선물 홍게. 통발을 내리고 올리길 20시간.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앞이 보이지 않게 쏟아지는 눈발. 바다에서의 시간은 무엇도 장담할 수 없다. 홍게 만선을 꿈꾸며 바다와 맞선 그들을 만나본다. 오랜만에 북적이는 새벽의 속초항. 풍랑주의보가 내려 일주일 넘게 조업을 미룬 배에 속속 선원들이 오른다. 이렇게 일찍 출항하세요? 네, 원래 저 4시에 출항인데 나오기는 선원들이 나오기는 한 3시쯤 미리 나와서 이제 대기했다가 선원들 빨리 바다가 멀다 보니까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먼 바다로 나가는 배는 모두 같은 시각에 항구를 떠난다. 준비를 마치기 무섭게 출항하는 선박들. 홍게잡이에 나서는 배도 서둘러 출발하고 이제 꼬박 하루 가까이 달려 먼 바다로 나갈 예정이다. 몇 시간 정도 가는 거예요? 보통 한 16시간 가는데 기상이 나빠서 한 20시간 가까이 가야 되지 않나 싶네요.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거센 바람. 이 흔들리는 배에서도 선원들은 금세 깊은 잠에 빠진다. 앞으로 조업을 시작하면 언제 이렇게 긴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저 가까운 데는 자꾸 키가 좀 줄어드는 상태예요, 저는요. 그래서 자꾸 바다로 이제 좀 나가는 그런 추세가 있어요. 속초항을 출발해서 백길로 18시간 남짓. 새벽 4시에 시작된 여정은 바다에 밤이 내리고서야 끝났다. 도착한 곳은 북방 어로 한계선 인근 지역. 독도가 지척인 먼 바다다. 무슨 뱃소리예요 지금? 나오라고 일하러 나오라는 거. 바다 한가운데는 육지보다 기온이 낮다. 게다가 바람까지 거센 상황이라 작업을 위해선 채비를 더욱 단단히 해야 한다. 올겨울 들어서 가장 나쁜 날씨. 그래도 명절이 되기 전 마지막 조업을 포기할 수 없다. 지난 조업에 던져놓은 통발에 달린 부표부터 건지고 이제 본격 작업 시작이다. 지금 이제 조업하시면 이제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18시간에서 17시간 정도 사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얘들은 이제 수심이 너무 깊어요. 수심을 빨리 내려가니까 한 번 양봉하는데 4시간 반, 4시간. 300여 개의 통발을 끌어올리기 위해 힘차게 돌아가는 양망기. (1700m에서 3000m) 사이의 깊은 바다에서 하는 홍게를 잡기 위해선 400m짜리 밧줄 수십 개를 엮어 사용한다.
줄이 대략 한 몇 미터 돼요? 한 700m 돼요. 1700m까지 물속으로 가라앉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입값 따라서 놓으면은 기가 들어가서 이제 잡아올립니다. 10km가 넘는 줄은 기계가 끌어올리지만 다시 통발을 달아 내릴 수 있도록 엉키지 않게 정리하는 것은 선원의 몫이다. 물에 젖어 더 무거워진 밧줄과의 긴 싸움. 이 작업만 4시간 이상 이어진다. 드디어 줄을 가라앉혔던 돌이 올라오고 밑에 잘 봐라. 거의 다 왔다. 제대로 통발이 올라오는지 신중하게 바다를 살피는 선원들. 드디어 첫 번째 통발이 올라왔다. 다행히 제법 묵직하다. 선생님 배가 좀 많이 들어요. 더 올라와 봐야 돼요. 줄란지 많이 잡을란지. 잇따라 올라오는 통발에도 홍게가 꽤 들어앉은 모습. 지난 며칠 파도가 매우 높았던 걸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수확이다. 사철 잡히지만 이맘때가 제철인 홍게는 연안에서 잡히는 것과 먼 바다에서 잡히는 것의 용도가 다르다. 이 지역에서 잡히는 홍게는 주로 가공용으로 팔린다. 이거는 이제 해산기라 그래갖고 살이 한 60-70%밖에 없어요. 하루하고 다르죠. 하루는 보통 이제 수심 얕은 곳에서 이제 잡아 올리는 거고, 그리고 해산기 같은 경우는 좀 수심 깊은 데서 좀 잡아 올리고 그래요. 워낙 깊은 바다에서 잡아 올리다 보니 배 위에 올라왔을 땐 수압 차이로 대부분 기절한 상태. 이렇게 움직임이 없을 때 재빠르게 상자에 담아둔다. 가공용으로 팔 예정이기 때문에 따로 크기 선별은 하지 않는다. 배가 많이 들었나 봐요. 네, 많이 많이 들어올라. 통발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한쪽에선 다른 작업이 시작된다. 다시 바다에 통발을 내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다. 생선은 뭐야? 되게 몇 개요? 오징어, 정어리, 청어, 뭐 막습니다 이게. 홍게가 좋아하는 먹잇감은 기름기가 많은 등푸른 생선들. 특히 고등어를 가장 좋아한다. 그런데 좀 특이한 모양의 봉투에 미끼인 생선을 담는다. 이렇게 손을 한 번 더 거치는 데는 경험에서 나온 이유와 노하우가 숨어 있다. 미끼를 위해서는 봉투가 좋죠. 아 그러니까 미끼 전략이지 미끼 전략. 공갈이 하기 전에는 내 미갓을 달았어요. 그래 하도 빨리 먹으니까 우리 연구하다 보니까 봉지 싸가지고 구멍 내가지고 거기서 밥을 냄새만 나면 기가 들어가니까.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식탐이 강한 데다가 집게발로 먹잇감을 뜯어먹는 홍게. 그 특성을 적절히 이용한 것이 바로 작은 구멍이 뚫린 봉투에 미끼를 넣어서 통발에 다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커다란 통발 하나에 생선 2마리만 달아도 충분하다. (40여 년) 전 시작된 통발 홍게잡이. 그물로 잡는 것보다 개가 다치지 않게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작업 준비에 만만치 않은 공이 들어간다. 한 번 조업에 쓰는 통발은 대략 300개 남짓. 여덟 시간 가까이 쉼 없이 통발을 끌어올리고 동시에 다음 조업 준비까지 하려니 온몸은 금세 녹초가 된다. 게다가 이렇게 바다가 거친 겨울날엔 힘이 배가 된다. 그때 좀 남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때 좀 힘들고 잠이 많이 어느덧 어스름 밝아오는 하늘. 바다에서의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다. 줄 끝에 메어둔 돌까지 올라오고 양망 작업을 끝낸 선원들. 다 올라왔어요 이제? 쉴 틈도 없이 투망 작업을 시작한다. 미끼 작업을 마치고 가지런히 쌓인 통발. 일일이 줄에 매달아 바다에 내려야 한다. 대략 100개 정도 돼요. 300개에서 320개 37m 38m 통발 하나. 한 번 조업을 할 때마다 78톤급 어선 갑판엔 통발이며 줄이 가득 찬다. 5박 6일 동안 이곳 인근의 어장 12곳에서 조업할 예정이기에 일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바다에선 무엇도 장담할 수 없다. 작업하다가 바다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여기서 사람 새들하고 사람 죽어요. 사고가 났었어요. 사람 하나 죽고 장교고 사람 하나 죽고. 홍게가 150마리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통발. 이 통발이 줄에 묶여 내려갈 때 조심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 딸려나간 사람 골배 통발할 때 이 매다 보면 손가락이 끼었거든. 손가락 하잖아 물에 퐁당 빠져요. 손가락 나왔잖아. 선생님 손가락 나가셨어요? 심하게 되셨구나. 이거는 그 약까지 다른 사람은 요 공간에도 이거 다른 배에서 이거 나간 사람 있고 이거 나간 사람 앞에서 저 위험한 작업이요. 뱃일 험한 거야 다 아는 것이지만 직접 겪어본 이들에겐 매일 맞닥뜨리는 현실이고 숙명이다. 빠르게 타셨을 때 그러면 일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너 배차에 띄우니까 너 그게 안 돼요. 바다가 일단 바다가 부르잖아. 수평성같이 마음이 넓게 보잖아. 근심이 큰 생각이 없어요 바닷가에서. 정직한 노동으로 거친 바다를 일구는 삶. 어느새 뱃사람은 바다와 닮아 있다.
양망, 투망 작업이 모두 끝나면 이제 어창을 채울 차례다. 가판 가득한 수확. 하지만 선원들 성엔 차질 않는다. 몇 박스 잡은 거예요? 80개요. 80개? 네. 그 정도 많이 잡은 거예요? 조금 잡은 거예요? 조금 잡은 거죠, 그게. 원래 한 100개 나와야 되는데요. 올라가면 100개씩 잡아야 돼요. 지가 또뿔 때가 있고 안 뿔 때가 있고 그래요. 싱싱한 상태로 팔기 위해 더욱 분주해진 선원들. 가판 밑에 있는 냉동 창고에 서둘러 홍게를 옮긴다. 온도가 어떻게 돼요, 밑에? 한 3도, 영하 3도. 겨울에 잡힌 홍게는 육질이 단단하고 단맛이 강하다. 때문에 가장 비싼 값이 팔린다. 바다가 험해도 조업에 나서는 이유다. 아무리 영하를 밑도는 겨울 날씨라도 선도 유지를 위해서 얼음을 고루 덮어준다. (80개나) 되는 상자를 일일이 나르고 얼음 얹는 일을 반복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 얼음 성성한 어창에서의 작업은 언제나 고되다. 야, 이겨! 여기 춥진 않아요? 얻어? 이 배에서 잡은 홍게는 모두 속초의 홍게 가공단지로 납품된다. 어창에 홍게를 가득 채울 땐 안 먹어도 배부른 기분이다. 또 한 박스에 오면 얼마입니까? 선원들이 잡아가지고 회사에다 하는 게 32,000원. 이거 공급 있고 이제 나눠 먹는 게 있고. 괜찮다. 예. 그 시각 선실 한켠 주방에선 선원들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좁지만 없는 것 없는 주방. 5박 6일 정도 주로 뭐 해 드세요? 그냥 하는 내는 대로 여유롭고 하는 게 없어요.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선원들을 위해서 기름진 반찬 한두 가지는 빼놓지 않는데 오늘은 홍게도 한 자리 차지했다. 홍게뼈가 좀 그렇게 많이 힘들죠 뭐. 그때 잠을 많이 못 자기 때문에. 쪽잠에 고된 노동으로 입이 깔깔할 선원들을 위한 푸짐한 식탁. 경력 30년 차 베테랑 선원 손맛도 일품이다. 한바탕 일한 후 먹는 꿀맛 같은 식사. 갓 잡은 홍게 맛은 말해 무엇하랴. 매일 드시는 게 지겹지 않으세요? 아, 우리는 이 잡는 사람이 더 못 먹어요. 먹을 시간이 없어요. 먹을 시간이 없어요. 한 곳 어장 작업을 끝내면 서둘러 다음 목적지로 향한다. 이동하는 두세 시간이 선원들에겐 유일한 잠잘 시간. 20시간 가까이 일했지만 제대로 눕지도 못한 채 피로를 달랜다. 그런데 파도가 심상치 않다.
좀 가라앉는가 싶던 바람이 다시 성을 낸다. 불안한 마음에 바다를 살피는 선장 이강년 씨. 겨울 조업은 늘 만만치 않다. 날이 좀 안 좋아졌네요. 저 겨울 날씨는 뭐 상황사원이라고 해갖고 3, 4대 물대하고 날씨가 좋았다 나빴다 하니까 여기 지각이 힘들어요. 바람과 맞서 겨우 도착한 어장. 바로 작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점점 더 나빠지는 날씨. 오늘따라 바람이 유독 거세다. 날이 심상치가 않네 오늘. 이렇게 파도가 높으면 자칫 바닷속 통발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부표부터 찾길 한참. 멀리 부표가 보인다. 거의 다 왔어. 잘 봐. 과연 부표에 통발이 잘 달려 있을까? 선원들도 긴장하긴 마찬가지. 여기까지 온 것이 허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잊어버려가지고 못 찾는 사람도 좋다고. 물좀 따라 올라가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 드디어 양망이 시작되고 10km가 넘는 줄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정말 잘 잡아요. 자식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거칠어지는 바다. 어렵사리 통발을 끌어올렸지만 허무한 결과. 너무 물살이 센 탓인지 연이어 허탕이다. 사람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지만 이럴 땐 정말 기운이 쏙 빠진다. 빈 그물도만 올라오고 그러네요. 아니라 그때는 양이 좀 없어요. 양이 좀 붙들어. 아. 이게 통발 자체를 그렇다 놨다 해서 조류한테 쓸려야 돼갖고 아. 양이 좀 붙들어. 아무리 빈 통발이라도 다음 조업을 위해서 다 걷어올려야 한다. 그런데 이젠 서 있기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파도가 심하게 일렁. 줄이 어땠어요? 설상가상. 양만기를 지나던 줄까지 단단히 엉켜버렸다. 그냥 작동했다간 기계까지 고장날 수 있어서 서둘러 줄을 풀어야 한다. 풀어 빨리. 풀어라. 워낙 줄이 길기 때문에 어디부터 꼬인 건지 찾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 사람이 붙어서야 겨우 문제를 해결했다. 야, 양만기 돌려라, 양만기. 다시 시작된 조업. 이럴 땐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다. 이 바람 많이 부는 날에 줄이 날려들어. 지체된 시간만큼 더 서두르는 선원들. 과연 또 비었을까?
노심초사하는 사이 모습을 드러낸 통발. 드디어 홍게가 올라왔다. 이제 안도한 표정의 선원들. 파도와 맞서 일하는 보람이 통발 가득 담겼다. 오랜만에 한 출항인데다 대목인 명제를 앞두고 하는 마지막 조업인 만큼 괜찮은 수확에 선원들 신바람이 났다. 생각보다 좀 많이 잡혀요. 이만하면 전날 조업보다 수확이 더 나은 편. 이대로만 잡힌다면 명절 보너스 같은 일당을 두둑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이 잡히면 그만큼 할 일도 많아지니 몸은 더 고되다.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실증이 없죠. 4시간 넘게 걸린 양망에 300개 남짓한 통발에 미끼를 달고 다시 투마. 그리고 어창정리. 해가 뜨고 다시 질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된다. 평균을 웃도는 수확량. 작업이 이어지는 동안 어느새 바다도 평온을 찾았다. 박스 잡은 거예요. 300개. 300개 이 정도면 만족할 양이에요, 그죠? 아, 이 정도면 되는. 언제 다시 거칠어질지 모르는 날씨. 안전을 위해서 일단 배 뒤편 어창부터 채운다. 근데 뒤부터나요? 날씨가 나쁘니까. 뒤에 쓰면 앞에 배가 이렇게 되고 뒤에가 이렇게 똑같이 쓰게 그러게. 조업 일정도 중반을 넘어서고 앞으로 2군데 정도 어장에서 작업하면 목표한 작업량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아이고. 오늘까지 잡은 거 하면 한 900개 될 건데 900개? 목표가 몇 개예요? 1,400개요. 1,400개? 500개 더 잡아야 되네. 공장에 납품할 할당량을 넘은 홍게는 80마리 한 묶음에 20만 원 남짓 팔린다. 비록 가공회사와 계약해서 월급을 받는 선원들이지만 많이 잡을수록 우수입이 늘어나는 셈이다. 때문에 수확이 좋을 땐 일이 많아도 즐겁기만 하다. 늘 반복하는 고된 일도 이럴 땐 할만하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몸이? 내 무슨 뭐 이걸라니까요 이제.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거니까 똑같아요. 드디어 2~3시간 쉴 짬이 났다. 올해로 3년 차인 중국인 선원. 몸 곳곳
안 아픈 곳이 없다. 여기 파도 많아. 이거 봐요. 파도가 높아서 배 타는 거 힘들지 않아요? 안 시원해. 안 힘들어요? 20년 이상 일한 노련한 선원 역시 험한 뱃일에 몸이 아프긴 마찬가지다. 다리 아파. 그럼 팔이 아파서 드시는 거예요? 벌써 좁 사흘째. 등을 붙이기 무섭게 선원들은 깊은 잠에 빠진다. 다음 어장으로 이동하는 사이 부쩍 험해진 파도. 날이 저물수록 날씨가 더욱 나빠졌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고 선원들도 일할 준비를 서두른다. 하지만 무섭게 몰아치는 파도. 바다가 더 거칠어져서 조업을 접어야 하기 전에 양망을 서두른다. 손발 잡는다. 손발 잡아. 손발 떨어진다. 이대로 허탕을 치게 되는 건 아닐까. 다음 통발을 기다리는데 역시나 허전한 수확량. 아무래도 거센 바람이 불어서 거세진 물살 탓에 공기가 잡히지 않는 모양이다. 이럴 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양이 별로 없어요? 이제 기상이 나빠서 그랬는가 양이 좀 많이 부족하네. 그리고 밤새 더욱 거칠어진 바다. 결국 작업을 중단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이 밝고 바다가 조금 잔잔해지자 서둘러 갑판을 정리하는 선원들. 앞으로 큰 눈이 올 거란 일기예보가 있어 서둘러 귀향하기로 한 것. 목표는 채우지 못했지만 할당량 이상은 수확했으니 욕심부리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기로 했다. 날씨가 안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워낙 날이 나쁘니까 또 저 구정 밑에서 한 번 더 나오려고. 내일을 기약하며 예정에 없던 휴식을 즐기는 선원들. 하늘도 바다도 두려운 것 천지지만 그들에겐 뱃일이 그저 천직이다. 바다 일이 지겹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배운 게 이건데 뭐 어떡해요. 배운 게 이건데. 무트로 돌아가는 길 또한 올 때와 같이 100길로 17시간. 긴 항해 끝에 닿은 폭우는 눈이불을 뒤집어썼다. 올 들어 내린 최대 폭설. 강설량 40cm의 눈이 쏟아진 항구에선 늘 하던 일도 몇 배 힘이 든다.
이번 좁은 날씨가 제일 큰 회방꾼이다. 이때는 작업이 만만치 않겠네요. 없으면 해야 돼. 비오나 비오나 해야 돼. 늘 그랬듯 엄청난 눈발 속에서도 이들의 일손은 멈추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더 싱싱한 상태에서 납품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작업이 마무리되고 천상자 남짓 잡은 홍게 중 일부를 우선 실어보낸다. 바다 씨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걱정 안 되세요? 아유 걱정돼도 뭐 어떻게 해요. 제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살다 보면 대꾸바꾸라고 있잖아. 굳은 일 있으면 옛날도 있고 그런 날 있으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심들 하세요. 안전운전하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 But when it is quiet, I know what it means, and I'll carry you. 홍게가 도착하는 곳은 인근의 가공 공장. 오랜만에 출항한 배가 하루 먼저 도착했다는 소식에 공장은 밤을 잊고 철야 작업 중이다. 그래서 오늘 총 몇 박스예요? 500박스. 500박스? 홍게 가공의 첫 작업은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홍게를 분리하는 것. 기계를 이용해서 먼저 딱딱한 등 껍데기부터 떼내야 한다. 이거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대답을 해서 몸통과 다리를 구분을 해요. 이렇게 잘린 홍게는 부위별로 각각 다른 공정을 거쳐 가공된다. 이곳의 가공품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된다. 우리가 미국이나 EU, 유럽연합 쪽으로 수출을 하는데 그 아가미만 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든 다 제품으로 만들어. 홍게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는 바로 다리. 이 부분의 살은 따로 모으는데 그날 들어온 양은 당일 가공해야 해서 배가 들어온 날엔 쉴 틈이 없다. 힘들진 않으세요? 팔이 아파요, 팔이. 계속 막 이렇게 하시니까 분리해서 모은 살은 2차 가공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리와 몸통 각 부분을 적당량씩 한 곳에 모은다. 그러면은 또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샌드위치 만들고 있어요. 냉동을 위해 몸통살과 다리살을 비율에 맞춰 넣는 작업이 이어진다. 개 몸통살. 그래서 다리살이랑 합치는 거예요? 아, 이거 샌드위치라 그래요? 이렇게 가공한 홍게살은 그 자체로 판매하거나 2차 가공 공장으로 보내 반조리 식품 등의 다양한 제품으로 재가공한다. 이게 값어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이뻐요. 다 해놓으면. 포장까지 들어가면 1차 가공된 제품은 일정한 무게씩 담아서 급속 냉동을 한다. 가공 과정에서 제품이 상하는 것을 막고
내용물이 유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여기다 찍어갖고 여기 앙포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영하의 냉동 창고에서 하는 일은 그야말로 고역. 이곳 작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단연 추위다. 추우시겠다는데. 네, 여기 추워요. 여기 엄마들이 다 추워요. 이게 안 떨어지니까 팔이 아프죠. 이곳은 게살로 만든 반조리식품 공장. 이곳 공장에서는 연간 약 2,400톤의 홍게로 340톤의 가공 제품을 만든다. 주로 크로켓이나 어묵 같은 제품이다. 저희가 2차 가공을 해야지만 좀 더 고부가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을 해갖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당일 들어온 재료를 가공해 만드는 다양한 반조리 식품들. 거친 바다의 맛을 낚아올린 동해의 홍게가 다양한 모습으로 재탄생됐다. 어차피 내 입에도 들어가야 되고 다른 고깃집 입에도 들어가야 되잖아. 들어가야 되니까 내 식구가 먹는다 생각하고 공성을 다 하는 거야. 아무 탈 없는 게 낫죠. 배 타는 사람들이 뭐 사고도 없이 무탈 없으면 좋은 거지. 그것보다 더 있겠어요? 배 타는 사람.